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아마 이 사람의 발언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의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당사자가 판단하고 할 문제입니다.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작지만 저도 10명 중에 한 사람의 공관위원으로서 공천에 대한 이 공천이 선거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제가 이 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큰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이번에는 아니더라고 한 것은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그거는 저기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도 들었고 전지현 변호사 들었는데 이 말 그냥 고지고대 들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판단해야 그러는데 적절치 않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예. 나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선거 패배 책임감 저는 저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집이 망했으니까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망한 원인을 분석해야 다시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망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각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권 심판론 불어가지고 선거 망했다 그러고 대통령하고도 거리 둬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나와야 되냐 그 얘기는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말리는 중진들도 그거를 지금 저는 걱정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했고 한 사람은 공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고 인재 영입을 했고 선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선거 기간 동안에 2조 심판론하고 한동훈 위원장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것만 했는데 이게 부족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왜 압박하냐, 왜 한동훈 또 공격하냐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이제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저 구절에 난이라는 표현에 전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 공관위원하고 인재 영입위원밖에 안 한 나도 원내대표에 출마를 못하게 됐는데 그 총선의 총괄 책임을 졌던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찐 윤핵관 아닙니까? 찐 윤핵관이 저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용산의 의중을 반영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게 뭡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노선 투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앞으로 이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번 승리를 위해서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장이 전당대회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길을 얘기할 것 같다. 어떤 길? 이 용산과는 다른 길, 또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로 가면서 용산과 일정한 차별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으로 변화를 주문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용산에서는 달가워할 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도 그 찐윤의 핵심이신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건 용산의 생각을 의중을 일부 반영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대변인 말씀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제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있고 최근에 멘토를 자처했던 심평 변호사도 있는데 그 흐름이다. 그 흐름 때문에 난 원내대표 안 했으니까 당신도 뭐 이런 취지다. 두 해석은 좀 정반대네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아까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 도전장을 냈다가 고사를 했죠.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꽤 싸움이 세게 붙은 게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방금 보신 그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대표 출마 반대한 당내 인사가 전화로는 출마를 권했다고 언급하자 갑자기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사실은 이철규 의원 출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 패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은 반대하기 전에 의원님 찾아가서 의원님 네. 이번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찾아온 게 전화로. 전화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나와도 내 시간에 총장님께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걸 좀 그러니까 허민 기자님, 이게 한 당내 인사가 있었다, 이철규 의원이 봤을 때. 그런데 겉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전화로는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 했더니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직답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배 의원이 갑자기 SNS에 저렇게 본인이 실제로도 겉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원내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좀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사실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분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원내대표 불출마 입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예,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꽤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갖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것이 찐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 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마감 때까지도 항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예. 배현진 의원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친윤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수도권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낙선한 의원들 이런 게 교류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하고 또 논쟁을 벌인 또 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을 공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박정훈, 예. 이번 당선자죠. 송파갑을 남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예. 그래서 저는 박정훈 당선자와 이 배현진 의원의 이게 짜고 치는 게 이철규 공격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추론입니다. 예. 추론입니다. 예. 추론인데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어쨌든 간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상당히 이곳저곳에서 형성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이게 정치 비정함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전지현 변호사님, 이철규 의원이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겉으로는 원내대표 출마 반대해놓고 속으로 전화로 몇 명이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했다가,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럼 최근에 SNS에 공개적으로 불출마 요구했던 배현진 의원이 실제로는 전화로 출마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이름 언급하면서 직답을 피하니까 이게 마치 누군가가 바로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그럼 배현진 의원이 그랬나 보다 라고 해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고, 글쎄 이걸 누군가는 친윤들 간의 집안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누군가는 글쎄 그러면 과거에 이철규 의원 스스로도 나한테 이렇게 다 나가지 말라고 속으로 나한테 나가라는 사람도 많았다, 이걸 한두 명 더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 SNS에다가 이철규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서운함의 토로 그런 거였고, 예. 본인은 불출마 의사를 한 번도 출마할지 불출마할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가지고 출마하라 그랬다가 또 아니면 출마하지 말라 어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상황이 좀 억울했다, 저는 그 얘기를 진행자가 물었더니 그렇게 토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저 대목에서 배현진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친윤 간의 갈등으로 말하기에는
총선 이후에 과거의 친윤 비유는 사실 이게 좀 흐려진 예. 생각이 있다고 보고 이게 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저기다 저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왜 굳이 SNS에다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그 녹취록을 일부만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일부만. 만약에 앞에 있었으면 다 공개를 해야 돼. 본인도 일부만 공개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말처럼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는 출마를 권유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바뀌었다면은 그 중간에 박정훈 그 당선자하고 뭐 해가지고는 본인이 생각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친윤 내부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잖아요. 예. 그 안에 내부 기류를 읽고 아니면은 그쪽에다 생각을 바꿨는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다만 제가 뭐 두 분 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반론 성격이건 반론 성격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철규 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언론이 많은 주목을 하는데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혹은 불출마 보도가 나왔을 때 나 불출마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총선 책임론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예. 이철규 의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얘기를 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 예.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면은 오히려 내가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3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거를 공격 기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철규 의원의 의미심장한 한동훈 전 위원장 발언과 함께 같은 당의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라 마라 관련된 SNS에 녹음 파일까지 올렸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 내부가 한창 뜨거웠었습니다.